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도 목감기가 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식을 고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통해서 엘리트 25선을 한번 추려보겠고요. 그 다음에 월가에서 보고 있는 맥세븐의 목표가하고 밸류에이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종목이죠. 언더독 넘버 3 CRWD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월달은 상승 구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식은 지금 6,902포인트에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7,000까지는 한 100포인트가 남았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선이다. 그리고 거래량 보면은 양봉이 나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모습이고, 현재는 빅스를 보면은요, 뉴트럴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빅스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없는 상황.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은 올라가면 뭐 개인 투자가들도 기관 투자가들도 쫓아갈 수 있는 상황, 이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26년 포트에 꼭 담아야 될 종목에서 10종목을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퍼스트 초이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포트에 넣었는데 어떻게 넣냐면, 요거는 10만 불로 시작을 하고요. 지금 골랐던 10개의 종목을 1월 2일날 시초가에 샀다 하고 이제 포지션을 담았습니다. 쭉 담고 현재는 1193불 61센트를 벌고 있습니다. 이틀 지났죠? 예. 그래서 요 포트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가끔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포트를 어떻게 담았느냐? 10만 불이니까 10종목이니까 10,000불씩 산다 해서 요렇게 해서 n분의 1로 지금 1월 2일날 시초가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봐나가면서 종목들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도 가끔은 뭐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이런 소식이 시장을 때리면은 주가가 막 확 빠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거의 뭐 5억에서 10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 그 한마디가 한 종목의 시총을 쥐락펴락 하곤 합니다. 투자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오늘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골라서 포트를 짜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스트는 단순히 유명한 종목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절대 신뢰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100하고 S&P 500 내에서 월갑 톱티어 분석가들의 집중 리서치를 받고 있는 메가캡, 라지캡 종목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수천 개의 주식과 수만 개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투자자는 소음을 제거하고 진정한 확신을 찾아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상위 1% 전문가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극소수의 엘리트 기업들을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성공적인 투자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나스닥 100하고 S&P 50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중에서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종목을 골랐습니다. 첫째는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25명 이상인 종목이어야 한다. 즉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필수적으로 분석하는 핵심 종목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컨센서스가 1.5 이하, 즉 스트롱 바이 혹은 바이 등급을 받은 압도적인 매수 추천을 하는 종목들을 고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 20% 이상의 목표 상승률을 보유해야 한다. 즉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종목을 골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의 검증된 대형주만을 선별했습니다. 뭐 시총 작은 거 말고요. 자, 이러한 4가지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쭉 스크린을 해봤더니 이제 종목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커버리지 숫자는 단순한 관심도가 아니라 자산의 안정성을 뜻합니다. 만약에 40에서 50명의 분석가가 붙는 종목이다, 이거는 언터처블이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은 연기금하고 국부 펀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35명에서 한 40명 수준의 애널리스트가 붙어있다 하면은 이건 기관 선호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그래서 액티브 펀드의 핵심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5명에서 35명 정도가 커버한다 그러면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다, 즉 헤지 펀드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은 곧 시장 유동성과 신뢰도의 보증수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설명 좀 드렸고요. 첫 번째, 티어1 그룹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그룹, AI 인프라를 지배하는 리더들입니다. 엔비디아 있겠고요. 데이터 센터 GPU 점유율 95%를 바탕으로
향후 40.6% 정도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아마존도 있습니다. AWS의 견고한 성장과 600억 달러 규모의 광고 사업이 핵심인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라마3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메타까지 이들은 월가의 가장 강력한 스트롱 바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맥7 종목 중에 애플과 테슬라를 뺀 종목들 5개 전부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한 30에서 45%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입니다. 클라우드하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데이터 클라우드의 강자 스노우플레이크가 있습니다. AI 옵저빌리티 수요 폭발의 수혜주를 잇는 데이터독이 또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특히 서비스나우와 세일즈포스는 생성형 AI를 업무 워크플로우에 결합해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도비 역시 파이어플라이 AI를 통해 구독 이탈률을 역대 최저로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냐? 지금 AI가 서서히 기업 단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한 25에서 40%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입니다. 반도체는 빼놓을 수가 없죠. 역시 AI 시대를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AMD는 MI300X 가속기로 엔비디아의 격차를 좁히고 있고요. 브로드컴은 구글과 메타의 커스텀 AI 칩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HBM3 출하량이 3배로 증가한 마이크론이 핵심이 되겠고요. 턴어라운드를 노리는 인텔과 모바일 AI 칩의 강자 퀄컴까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이 종목들도 애널리스트들은 한 25에서 4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한다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룹입니다.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안 표준을 제시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아이폰 7 AI 강화를 앞둔 애플, 로보택시 상용화를 준비 중인 테슬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고 요금제로 가입자를 늘린 넷플릭스와 독보적인 회원제 충성도를 가진 코스코는 경기 변동에도 강력한 방어력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플랫폼 관련 기업들입니다. 이것도 애널리스트들은 25에서 35%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헬스케어와 리테일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을 독주하는 일라이릴리와 AI 의료비 심사로 마진을 개선한 유나이티드 헬스가 대표적입니다. 이커머스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 월마트와 주택 리모델링 회복 수혜주인 홈디포, 그리고 결제 네트워크의 절대 강자 비자가 리스트를 완성을 합니다. 자, 벌써 25개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10개의 기업, 핵심 논리는 뭐 AI 캐펙스 3천억 시대죠.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갈 거다 생각하는 거고, 클라우드 사스 기업들 6개 말씀드렸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AI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금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소셜과 플랫폼에 3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플랫폼 경제가 지배를 하고 있다 하는 논리고, 그다음에 소비자와 리테일도 있었죠. 4개 종목들이 있었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방어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 지금 현재 많은 그런 리테일들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하는데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와 금융이 있죠. 2개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핀테크를 중요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보면 성장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골고루 맞추고 있는 포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5가지 테마 파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AI 인프라 슈퍼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여기에 속하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AI를 도입한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AI 기업들입니다. Now, 세일즈포스, 데이터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는 꼭 보셔야 되고, 슈퍼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게 있죠. 메모리 슈퍼 사이클입니다. 즉 AI 칩 1개당요 HBM 메모리가 8개에서 12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혜주는 유일한 미국의 HBM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네 번째 심은 비만 치료제와 AI 신약 개발이 주도하는 헬스케어 쪽입니다. 수혜주는 일라이릴리가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있죠. 네 번째를 빠뜨렸는데요. 소비 회복화가 리테일 디지털화입니다. 월마트 있겠고, 코스코 있겠고, 아마존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2026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따른 연준의 긴축 재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시장이 위험 요소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고밸류에이션 종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월마트나 코스코 같은 방어주들이 또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미리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미중 반도체 전쟁이나 지정학적 갈등에 공급망 이슈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만의 긴장이 고조된다 그러면 TSMC 때문에 그 반도체 밸류체인 전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하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25개의 종목은 단순한 리스크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엄격한 필터를 통과한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다이아몬드 같은 기업들입니다. 검증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확신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 포트폴리오가 여러분의 2026년 투자 성공을 위한 확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은 마치 검증된 미슐링 가이드를 들고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수많은 식당 중에서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곳만을 엄선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은 줄이고 최고의 맛을 경험할 가능성을 극대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의 미슐랭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살까 할 때 지금 제가 했던 이런 방법대로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그런 기업들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더 빠졌을 때 사주시고 조금 올라오면 팔아주시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이앤홀드의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맥세븐 최근에 이제 검증을 안 해봤는데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세븐 전부 봐서 밸류에이션과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은 4.6 트릴리언 달러죠. 그래서 보면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들은 162불에 꽂혀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가격 대비해서 21% 상승하는 값인데 지금 괴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엔비디아는 거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가격들을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2025년에 들어와서 4월 달에 괴리가 굉장히 크게 났다가 다시 따라잡았고요. 또 최근에 괴리가 많이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잡고 있는 수준인데 한 번은 그래도 애널리스트의 타겟 가격은 붙지 않겠냐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20%의 업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애널리스트의 레이팅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은 이 레이팅을 좋게 안 줄 수가 없는 주식이죠. 근데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DCF 모델로 보면은 한 16%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퍼 수준으로 보면은 현재 그 피어 그룹들, 즉 뭐 AMD나 브로드컴이나 뭐 퀄컴이나 이런 거 다 보면은 한 32배가 나옵니다. 이게 포워드 P입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29, 30 정도가 나와서 그래도 인더스트리 중심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다. 그리고 이 정도 이제 괴리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엔비디아는 항상 바이다. 그래서 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잡는 게 맞지 않는가 보시고요. 애플 보시겠습니다. 애플이 2위입니다. 4 트릴리언 달러죠. 그래서 애플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애널리스트의 목표가하고 거의 따라오다가 최근에 조금 괴리가 납니다. 한 7% 정도 뒤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DCF 보면 오버밸류, 이것도 20% 정도 오버밸류 돼 있고, 퍼 기준으로 봐도 애플이 업계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지금 32배 나오고 업계 평균은 27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경우 보면 애플은 뭐 그냥 적정가에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업턴이 있을까 해서 저는 사실 포트에는 애플은 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폭으로는 올라주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구글입니다. 3.8 트릴리언입니다. 지금 현재 구글은 보면은 목표가 거의 같이 와 있습니다. 331불이 목표가인데 구글이 현재 316불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 타겟보다 한 5%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가격권에는 와 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그 레이팅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캐시플로우 밸류에이션에서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 퍼를 보더라도 지금 에버리지가 38배인데요. 지금 알파벳은 28.5배입니다.
그래서 조금 싼데 사실은 이 레딧을 제외하면 다 다른 것들도 한 28배 정도 돼요. 그래서 구글은 제가 느끼기에는 향후 1년 뒤에 뭐 AI 그쪽 서비스 쪽에서 굉장히 발현이 많이 될 것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현재 가격은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적정가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3.5T입니다. 지금 네 번째 종목이죠. 그래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애널리스트의 타겟보다 괴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30%나 지금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 보면 애널리스트는 항상 고평가를 해왔고 주가가 못 따라오는 적이 많았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근데 요번에도 괴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레이팅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캐시플로우 밸류에이션이 벌써 언더밸류가 20%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펄을 보더라도 어깨평균 29 나오는데 얘는 28.7, 그래서 어깨평균보다 싸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도 싸 보이고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보다도 밑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무겁기 때문에 야 이거를 과연 사야 되나 하지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2.4 트릴리언인데요. 보시면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295불, 현재 233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6%의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레이팅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보면 와 이게 40%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캐시플로우 애널리시스 보면. 그 다음에 퍼 기준으로 봐도 어깨평균 25가 되어 있지만 아마존 자체는 29.6에 놓여 있죠. 그래서 퍼는 조금 높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언더밸류 되어 있다. 그리고 목표가에도 많이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괴리가 나는 이유는 시장에서는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성장을 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추격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위험 요소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아무래도 1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등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도는 저는 아마존이 굉장한 좀 수익률이 좀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는 기대해 봅니다. 메타입니다. 1.6T 메타도 보면 지금 목표가에서 한 27%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메타는 보면요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좋아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항상 목표가에 근접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4월 달에 한번 크게 멀어졌고 지금 또한 크게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저점보다도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저점보다도 밑에 내려와 있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시더라도요 38.8%나 언더밸류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거를 기대하는 돈 버는 거를 쭉 캐시플로우를 보고 평가를 해보면은 650불이 나옵니다. 1000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650불에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펄을 보게 돼도 이게 다들 어깨 평균이 30인데 메타는 23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는 올해 한번 사고 한번 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직도 시장은 좀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봐도 싸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보다도 내려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금년도는 그 라이방 글래스로 해가지고 그 새로운 기기들이 좀 패션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면 메타는 상당 부분 거기에 의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업턴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 메타는 올해 맥세븐 중에서는 기대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보시면요 애널리스트들의 캐시플로우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는 169% 오버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역시 퍼조차 뭐 피어는 사실은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퍼가 낮습니다만 뭐 퍼 자체도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저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입니다. 그래서 되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는 현재 401불인데 저는 450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0%나 고평가돼 있다. 레이팅도 항상 레이팅이 이제 낮았었죠, 이렇게요. 그래서 테슬라 자체는 보면 애널리스트는 고평가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만 주가는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멀리 달아나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한 꿈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꿈을 쫓는 주식이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오버프라이스다. 하지만 저는 포트에 담고 있습니다. 왜? 저는 개인분들의 기대와 저의 기대가 합의돼서 결국은 테슬라는 올해도 한번 500불은 충분히 넘어줄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맥세븐 종목 쭉 말씀드렸는데요. 참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고 이게 올해 좀 안 좋은 종목들이 좀 보인다 하는 것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금년도 보면은 이제 과거 2년 3년 전보다는 좀 저조했습니다. 구글이 제일 잘했고요. 엔비디아가 30%, 그 다음에는 지수보다 다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메타까지 한 9% 10%대 수익 났고요. 아마존이 제일 저조했죠. 3.96%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마존 좀 기대를 한다는 게 꼴찌했던 게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분발해서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구글은 요번에 1등을 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지침 쉬지 않을까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타도 이제 꼴찌에서 2등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도 이제 기대를 해본다. 그래서 테슬라, 메타, 아마존 꼴찌에 좀 변형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최근에 뭐 쿠팡에서도 일이 있었고, 뭐 여기저기서 사실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커지고, 그다음에 통신들이 많아지고,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들, AI 소프트웨어들을 도입하게 되면 이 보안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좋은 전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세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보안의 최강자죠. 그래도 이게 뭐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금년도 25년도에요 39%나 상승을 했습니다.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앤홀드 하는 종목이었구나 볼 수 있고, 지금은 이거 항상 보면 금년도에 200일 이동평균 잠깐 깼다 올라왔고요. 또 한 번 터치하고 올라왔고, 지금 터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살 타임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TTM 스퀴즈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이제 초록색이 켜지면서 약간은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부터는 만약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좀 주가가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월가에서 보기에도 현재 프라이스 타겟은 554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456불이거든요. 그러면 업턴이 한 20% 정도는 갈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레이팅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스 기업들이 전부 좀 이제 떨어지면서 보안 기업들도 같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레이팅이 이제 4입니다. 사실은 뭐 거의 4.5에서 이 정도 빠진 거지, 이제 그림은 빠지지만 레이팅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월가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오버밸류 2.4%니까 거의 DCF 모델에서는 적정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프라이스 투 세일즈입니다. 보시면은 업계 평균이 9.9인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0배입니다. 그래서 2배 정도 비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근데 보면 이게 바로 첫 번째 1등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팔로알토, 뭐 포티넷도 굉장히 유명한 보안 기업인데 여기는 8인데요. 지금 이게 20배를 자랑해서 역시 1등이다. 1등 프리미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거 프라이스 세일즈가 높을 때는요 55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20 정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1등한테 줄 수 있는 충분한 프리미엄이다 생각해서 앞으로 성과만 좋고 1등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는 주가는 금년만큼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번의 거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리더에서 멈추지 않고 작년 사고의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회복력이 있는 혁신가로 다시 거듭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성장 스토리와 투자 기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분석해야 할까요? 이들은 이제 단순한 엔드포인트 보안 기업을 넘어서요 AI 혁명 시대의 보안 운용센터의 운용체제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지금 재정의하고 있는데 성공을 했고요. 현재 사이버 세상에는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아주 정교한 공격들을 많이 하죠. 이제 AI가 네트워크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AI 네이티브 방어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은 수십 개의 보안 도구 대신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을 원하고 있습니다. CEO 조지 커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안전한 AI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력자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핵심 경쟁력은요 하나의 에이전트,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철학에 있습니다. 복잡한 설치 없이 모든 기기를 보호하는 단일 경량 에이전트하고 실시간 위험 분석이 가능한
크라우드 네이티브 구조, 그리고 수조 개의 이벤트를 분석하는 AI 기반 위협 그래프가 이들의 무기입니다. 특히 이러한 플랫폼 전략은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가 있고요. 추가 매출을 일으키는 업셀링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업계 최고의 권위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실행 능력 부분에서는 최고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비전 완성도 면에서도 6년 연속 최우측에 선정될 정도입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즈니스의 힘은 뛰어난 재무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스 기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연간 반복 매출, 이것은 3분기 기준 4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 순신규 ARR 역시 73%나 성장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미래 수익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고객들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플랫폼 안에서 더 많은 제품을 사용하며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 이상의 모듈을 사용하는 고객 비중이 49%에 달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보안과 차세대 SIEM 영역은 각각 35% 그리고 95%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보안을 넘어 고성장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플랫폼의 강력한 힘을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수익성 면에서는 일반 회계 기준, 즉 갭 기준으로 보면은요, 주식 기반 보상 등 현금 유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손실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다 빼고 난갭으로 볼 때는 24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2억 4천5백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성장 기술 기업으로서 인재 유치를 위한 보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운용 성과는 매우 탄탄합니다. 즉 IT 기업들이 미국에서 많이 그러지만 월급을 줄 때 다 캐시로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주식으로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거는 돈이 안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갭 기준으로는 손실이지만 난갭으로 볼 때는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사상 최대인 2억 9,600만 달러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재무적 체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현금으로 R&D 투자할 수 있고요, 전략적으로 M&A 할 수 있고, 또한 자사주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된 법적 비용 등은 부채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미래 보안은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에이전틱 SOC가 될 것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샬롯 AI를 통해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위협을 사냥하는 AI 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눔과 판지아 인수를 통해서 데이터 확보와 AI 자체 보호 기술까지 모두 갖추고 보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커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성장의 여지는 여전히 충분합니다. 현재 1160억 달러 규모인 전체 목표 시장은 크라우드 보안 및 관련 서비스 기회를 통해서 2029년에는 2500억 달러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마켓 사이즈죠. 이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년 연간 매출이 약 4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34에서 38%의 높은 잉여현금 흐름 마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즉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특히 CFO 버트 보트베어는 하반기 순신규 ARR 성장은 기대를 하는 것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전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2024년 7월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 델타항공 등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중과실 판결이 나오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대비 약 28배라는 높은 밸류에이션은 성장이 둔화될 경우 주가 급조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지배적인 플랫폼과 강력한 해자를 가진 엘리트 수준의 재무 성과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록 높은 밸류에이션과 소송 리스크가 부담이지만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장기 성장할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회사라고 판단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플랫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 기업의 행보에 여러분들 많은 주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플랫폼은 마치 이 그림에 나오는 최첨단 자율주행 보안 성벽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의 곳곳에 보초를 세워서 이 감시를 했지만 이제는 성 전체가
감시하는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일 에이전트 플랫폼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입자는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격퇴합니다. 성벽이 크고 견고해질수록 적들은 뚫기 힘들어지고요. 성원의 사람들은 더 안전하게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원리다. 이런 것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하는 큰 그림을 봐주시면 앞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꽤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X10 EOS 포트폴리오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재 3.13%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지수 대비해서는 3.4%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캐시까지 다 합치면은 한 2% 정도 현재 지수에 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X10 포트입니다. 어제 또 포트 1.5% 정도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한 2.5%까지 앞서다가 조금 이제 종가에 좀 밀렸습니다. 현재 포트는 8.42% 올라와 있고 지수 대비해서 8.6%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개별 종목들이 좀 선전을 하면서 급속한 속도로 이제 그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조금 더 개별 종목들이 올라오면은 제가 포트 조정을 할 겁니다. 어제도 좀 포트 조정을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자,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 저희 미주알 고주알 섹션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조금씩 보시면은요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또 트레이딩뷰 공부방 올렸습니다. 모의 투자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실제로 트레이딩뷰에서 무료 계좌도 모의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실제 돈이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